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강옥 교수가 옮긴 조선 후기의 야사집 청구야담 중의 한 꼭지 홍천읍에서 암행어사가 종적을 드러내다를 모본으로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홍문관 부제학 이병태는 청렴결백한 데다 몹시 가난하면서도 스스로 맹세한 지조를 굳게 지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고 헤어진 옷과 단박한 음식으로 평생을 살았다. 청백함이 너무 지나쳐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후세에 남아있을 정도인 이병태가 한 번은 숙종 임금의 밀명을 받들어 동엽지방을 암행하게 되었다. 어사가 강원도 홍천을 지나게 되었는데 읍내와는 시별이 떨어져 있었다. 홍천은 암행하기로 예정한 읍이 아니어서 공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 돌아 원래 목적한 곳으로 가려 했다. 그런데 길을 가려니 배가 너무 고파 마을을 지나다 어느 집 살인문 앞에서 밥을 구했다. 한 아낙네가 문 밖으로 나오더니 괜히 여기서 어정거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보라는 듯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남정네가 없는 집이라 몹시 가난합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아침 저녁을 먹을 때보다는 거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형편이 그러한데 행인에게 밥을 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어여 다른 집으로 가보세요.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가 건조한 비늘 같아서 공이 별다른 뜻 없이 여인에게 물었다. 가장은 어디 멀리 가셨소? 그건 물어서 무엇에 쓰시게요? 우리 집 가장이라는 인간은 홍천읍 관아에서 이방 노릇을 하는 작자인데 유사스러운 기생에게 빠져 홀어머니를 박대하고 본처를 구박하더니 마침내는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자고로 조강지처 내친 인간치고 잘된 놈 하나도 없다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까지 모른 채하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데 장차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말하다 보니 화가 치솟는지 권녀는 혼자서 쉴 새 없이 허공에다 대고 욕설을 퍼부었다. 어사가 들으니 말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라 초면에 듣고서 있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늙은 여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라가 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하여 남편의 악덕을 바깥에 드러내느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느니라. 나이 아직 젊은 남자라 피가 뜨거워서 그런 행동하는 것을 네가 조금만 이해를 해라. 내 신랑인들 조강지처 귀한 것을 왜 모르겠느냐. 조금만 참아라. 세월 가면 옛말하고 살 때가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 자기를 내쫓은 아들을 변호하는 늙은 어머니의 말을 들은 공은 가슴이 매우 아팠다. 그래서 가던 발길을 돌려 홍천 읍내 쪽으로 가서는 묻고 물어서 이방의 집을 찾았다. 마당으로 들어서니 때가 마침 오시어서 이방이 마루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고 멀쩡한 집안을 풍비박산시킨 기생은 그 앞에 앉아 해살거리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흘깃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늘거리는 꽃분홍 치마에 연노랑저고리를 입은 기생이 생전 힘든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가냘프고 고운 손으로 생선가시를 발라 이방의 수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권녀는 산호놀이개를 옷고름에 차고 손에는 커다란 비취색 옷가락지를 머리에는 금으로 장식된 비녀를 꽂고 있었다. 문득 마른 버짐이 허옇게 핀 조강지처의 얼굴이 떠올랐다. 속이 적잖이 상한 어사가 마루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서울에서 온 나그네로 어쩌다 보니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점심때를 놓치고 말았으니 밥 한 사발만 얻어 요기했으면 합니다. 마침 흉년이 든 때라 관아에서 진곡을 나눠주고 있을 때였다. 이방이 눈을 까끄름하게 뜨고 공의 아래 위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하인을 불러 말했다. 아까 새끼 낳은 개에게 주려고 끓인 죽이 아직 남아있느냐?
네, 남아 있습니다. 한 사발 담아서 이 양반인지 거지인지에게 주거라. 조금 뒤 하인이 지게미와 쌀겨로 쓴 죽 한 사발을 가져와 어사 앞에 놓았다. 이공이 노여워하며 말했다. 당신은 잘 살아도 아전에 불과하고 나는 비록 구걸하고 있어도 사족이요. 때를 놓쳐 밥을 찾으면 다른 그릇에 새 밥을 담아주어야 마땅하지 않소? 만약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면 먹던 밥이라도 덜어서 줄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개 돼지가 먹다 남긴 것을 주다니 이게 무슨 도리요? 이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희한한 놈 다 본다는 듯이 공을 바라보다가 욕설을 퍼부었다. 내가 양반이라면 왜 너희 집 사랑방에 처박혀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냐? 흉년이 처참하게 들어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것조차 얻어먹지 못해 안달이다.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감히 이처럼 무엄하게 구느냐? 그러고는 죽사발을 들어 공의 이마를 내리치니 사발이 깨지면서 공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개죽이 온몸을 뒤덮었다. 고을 서리에 불과한 작자가 이 정도 패악을 부리니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홍천 고을의 사정을 알 것 같았다. 공은 아픔을 참고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왔다. 나와서는 계획을 바꾸어 홍천관하로 가서는 암행어사 출두를 했다. 그리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그고는 제반 문서를 감찰했다. 살펴보니 고을의 공금이 수천 냥이나 비었을 뿐 아니라 사또라는 작자가 백성들에게 진율할 곡식을 착복한 다음 돈으로 바꾸어 한양 본집으로 보낸 문건도 포착되었다. 사또를 불러 문초하니 진율할 곡식을 횡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금이 수천 냥 빈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어사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고을사또를 봉고파직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 역조를 시켜 이방의 집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방의 집 뒷뜰과 다락에서 여러 고을의 토지문서와 함께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 나왔다. 멍청한 사또의 눈을 피해 이방이 관가의 돈을 제 것처럼 꺼내 주무른 것이 틀림없었다. 어사는 이방의 집에 있는 토지문서와 귀물을 압수해 관가에 넣고 이방과 기생은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곤장을 치니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한 여자의 원한에서 비롯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고한 것은 진정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동엽은 현재의 경기도 동쪽 지방과 강원도 지방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방은 조선시대 지방행정 조직인 육방의 하나로 서리 중 우두머리입니다. 조강지처는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를 이르는 말입니다. 오시는 하루를 24시로 나눈 24시의 13째시로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입니다. 진곡은 나라에서 저축하여 두었다가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데 쓰던 곡식을 말합니다. 사족은 양반입니다. 선비나 무인의 집안 또는 그 자손을 지칭합니다. 진율은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율은 조선시대 민간 구호 정책 중 하나입니다. 흉년이나 재난을 만난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는 데 쓰는 쌀을 진율미라 하고 진율에 관한 업무를 맡던 관청과 관원을 각각 진율청, 진율사라 하였습니다. 봉고파직은 어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금 또는 그런 일입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 학원에 있는 홍천읍에서 암행어사가 종적을 드러내다를 빌렸습니다.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사진과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또 대전시립박물관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글을 쓰고 유사랑화백이 그림을 그린 인천일보 기사, 대이은 청백리, 이재신 이명준 부자를 참고했습니다.
권혁거 기자가 취재하고 왕규태 기자가 사진을 찍은 월간 주택저널의 기사, 조선시대 경기도 농촌 살림집의 일상 보여주는 초가를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참고했습니다. 또 유사랑화백의 일러스트 한 점도 빌렸습니다. 123RF와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